안녕하세요. 정우싱싱입니다. 자, 그동안 이제 티그 용접이나 FCCO2 용접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좀 새로운 용접법, 우리가 이제 토치를 이용해서 용접하는 또 브레이징 용접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 브레이징 용접은 뭐 산소 용접이라고도 합니다. 그 산소 절단 토치를 이용해서 LPG하고 산소의 가스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그 철판을 자를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그 산소 토치를 이용해서 용접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에어컨이나 우리 동파이프를 접합할 때 주로 많이 쓰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산소 토치 용접은 용접 작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귀한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플럭스를 사용을 합니다. 일단 여기도 용접 전에 플럭스를 묻히고 해야지 융착이 잘 되고, 토치는 두 가지 토치가 있습니다. 앞에 거는 절단 토치고 이게 산소 용접 토치입니다. 그리고 가스는 LPG하고 산소를 씁니다. 초록색 통이 산소가스통입니다. 먼저 용접할 부분에 저렇게 플럭스액을 묻히고 나서 그 600도씨 예열이 되면은 그 다음에 용가제가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용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쿠니 브레이징은 너무 열을 가하게 주면은 산화가 됩니다. 산화가 되었을 땐 또 용가제가 먹질 않습니다. 일반 가파니켈 용접하고는 그런 부분이 조금 까다롭고 그 경험치의 어떤 타이밍을 찾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산소 용접에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이 불을 떼고 용가제를 녹여서 용접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이렇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산소 용접에 역하 방지 장치가 있는데, 이 LPG가 산소보다 압력이 작기 때문에 산소의 불꽃이 LPG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은 폭발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는 항상 LPG를 켜고 그 다음에 산소로 조절을 하시고, 끌 때는 산소를 끄고 LPG를 3-4번 이렇게 불어내고 그 다음에 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산소에 남아있는 불씨가 LPG로 타고 들어가서 간혹 가다가 그렇게 폭발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꼭 그 안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키실 건 지키셔야지 큰 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소하고 LPG의 비율은 그 1대1로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판의 두께에 따라서 그 안에 불대 앞에 팁이라고 그러는데, 그 팁의 구멍의 노즐이 요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소재의 재질에 따라서 그 은납봉을 쓰냐, 그 브레이징 봉의 어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 맞는 용접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보는 것처럼 플럭스를 묻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약간 두꺼운 부분부터 그 열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확산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보면은 좀 밝은 색이 나죠, 그렇죠? 저 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아마 날 겁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 고온이 일어나는데, 그때가 넘어가면은 이제 산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쿠니 용접을 할 때도 산화가 되면 쿠니는 이 불량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 용가제의 어떤 그 흡수도 티그 용접에서도 잘 안 됩니다. 이 브레이징 용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밑에는 완전 빨갛게 됐죠. 지금 저때 온도가 한 500에서 600도 이상 됩니다. 거기 단계가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산화가 되죠, 그렇죠? 먼저 이게 용접봉을 녹인다기보다 용접봉이 녹는 어떤 온도, 주변 온도를 충분히 조건을 맞추는 거죠. 일단 제가 지금 하는 느낌은 용접봉을 놓는 게 아니고, 용접봉의 주변에 이제 충분히 열이 받은 상태에서는 주변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열을 가지고 용접봉이 이렇게 스며들 조건을 맞추는 거죠.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용접봉을
완전 밑에까지 스며들게끔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첫 피스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피스하고 또 이렇게 두 번을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용접봉이 은납봉이 은의 비율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일반 은납봉보다는 또 이 다루기가 상당히 또 힘들더라고요. 지금 사용하는 쿠니 용접을 하는 조건에서 은의 비율이 50%가 넘는 그런 용접봉을 쓰다 보니까 일반 브레이징 흔한 그 용접봉보다는 이게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렇게 저렇게 한번 산화가 되고 나면은 저렇게 잘 안 붙어요. 저 때는 이 아까 보신 플럭스 액을 한번 묻혀서 조금씩 이렇게 운봉하듯이 잘 다루면 됩니다. 근데 쿠니는 한번 또 이게 산화가 되고 나면은 플럭스를 묻혀도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먹지는 않아요. 열을 계속 가한다고 이렇게 카파니켈처럼 이렇게 스며드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일반 우리 동파이프하고는 또 이게 용접하는 조건이 상당히 또 좀 까다롭고 세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불 때가 파이프를 예열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잘못 머물면은 너무 열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러면은 또 구멍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때는 하이나를 할 때는 불 조정을 조금 하고, 이 표준 불을 보면 저 안에 보면은 하얗게 지금 보이는 저런 불꽃이 있죠. 그게 우리가 한 2에서 손가락으로 3마디 정도, 한 5cm, 6cm의 어떤 그 길이면은 가장 이렇게 적당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레이징 용접에서 그 스며드는 저 현상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해서, 그 적당한 예열로 모재가 달궈졌을 때 용접봉이 스며드는 어떤 그런 용접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접을 하실 때는 항상 이 불꽃보다 예열한 부분의 앞쪽에 용접봉이 위치해서 가볍게 스며들 때가, 그때가 최적의 조건이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은 항상 포인트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 브레이징 용접에서는 뭐 각장 강목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을지 모르겠는데, 해양에서는 각장 강목이 이것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반을 잘라서 이 안에 얼마나 스며드는지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항상 용접을 하실 때, 또 배우실 때도 원리를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원리를 가지고 기준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내가 하는 사람이 최고의 기술자라고 봅니다. 사실 원리는 아는데 자기의 어떤 습관이나 뭐 아집이라고도 하고 고집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걸 너무 쓰다 보면은 그 모든 육상공사나 해양공사나 또 그리고 일반적인 공사에 그 상황에 맞게끔, 그 속도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지, 100원짜리를 뭐 1000원짜리처럼 일해도 안 되고 1000원짜리를 100원짜리 일을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경험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 경험과 원리에 따라서 또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는 용접이 최고의 용접사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